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랜만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지난주가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양봉은 좀 의미가 있다. 연휴 앞두고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투자 심리를 좀 호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외국인 선물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오늘 외국인 선물 순매수로 1조 들어왔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1조 정도 들어왔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보통 코스피, 코스닥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시장이 종합지수가 올라가고, 역시 개별 종목도 올라간다라고 이런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오늘 패턴이 그런 패턴인 거죠. 그리고 선물 동향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정말 안 좋게 봤으면 지난번처럼 선물 매도하다가 막판에 매수하고, 이게 그 차익 실현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매도했던 거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냥 매도로 꽂아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막판에 금요일 날 매수했다라는 얘기는 그런 의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1조 원의 선물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사모펀드들하고 기관들이 네이버 주식을 엄청나게 사고 있다. 두나무하고 네이버 오늘 하루 종일 떠들어 나왔는데, 기관은 거의 네이버에 올인합니다. 지금 특히 여기 사모펀드 보시다시피 1300억, 500억, 오늘도 400억 해가지고 2000억이 넘는 단기 자금을 네이버에다가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연기금과 투신도 역시 네이버를 사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최근에 좀 올라가서 개인들은 좀 사기가 좀 애매한데, 얘네들은 그냥 지금은 가격보다 훨씬 높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 나중에 네이버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알테오젠이 아침부터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해가지고 주관사 한국투자증권을 선정했다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11월 정도에 임시주총을 좀 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아직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연내 임시주총을 열겠다. 그래서 11월 달 정도에 한다라고 하면 약 최소 2주일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빠르면 11월 초, 늦어도 11월 초, 빠르면 10월 중순 정도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주가에 반영이 된다. 코스피 이전 상장을 통해서 기업의 신뢰도를 올리고 여기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 상당히 좋은 얘기죠.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상당히 주주 친화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이전이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막판에 외국계에서 매수를 하면서 갭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동시효과 때 올려서 갭상승으로 마감했는데, 누가 샀는지를 봤더니 메릴린치가 3만 주를 동시효과 때 시장가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동안 메릴린치가 최근에 계속 매도를 좀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신한투자증권 여기가 제일 창구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메릴린치가 계속해서 매도치고 공매도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매수했다라는 거, 뭔가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가 좀 뭐랄까 만족할 만한 매수가 안 들어와요. 혹시 외국인들이 좀 사줘야 좀 주식이 좀 시원시원하게 갈 텐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요거 과거에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이전하는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때 주가하고 그때 어떻게 진행됐는지 요거 오늘 비교해 드릴게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따라갈 수 있을까, 요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 2017년 8월 달에 주총 소집 결의를 했습니다. 요게 가격이 한 10만 원대 됐어요. 그 다음에 9월 29일에 유가증권 이전 상장이 확실하게 결의가 돼서 한 달 만에 된 거죠. 소집 결의가 이제 요게 언제 나오느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 또는 11월 초 이 정도 될 거예요. 늦어도 11월 초,
빠르면 10월 중순. 10월 중순이면 뭡니까? 연휴 끝나고, 연휴 끝나고 이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총의 소집 결의 요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임시주총에서 이전 상장을 딱 결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8년 2월 달에 예비심사 적격 통과가 됐고 사실상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2월 9일 날 코스피로 이전 확정이 완료가 됐는데, 그때 얼마였냐면 39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가 39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월 8일에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패시브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올랐다가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선 반영돼서 슈팅이 나오고 실제로 상장 완료되고 패시브 매수까지 나오니까 오버슈팅 나오다가 결국에는 하락했다.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워낙 세게 올랐어요. 10만 원에서 39만 원까지 약 4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후유증으로 급락이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오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사정이 좀 틀렸어요. 여기 보시면 소집 결의할 때 이전 상장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 가지고 좀 올랐습니다. 이게 또 한 5만 원이 안 됐을 때 4, 5만 원대에서 10만 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그때 주총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죠. 알테오젠도 많은 호재로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주총 이전 발표했더니 14만 원, 40% 정도 올랐고, 주총 이후에 계단식으로 올라서 새도 3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장하자마자 24만 원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중에 패시브 매수 좀 들어와서 오버슈팅 나오고 그 다음부터 죽어나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2018년에 3월 달에 피크 당시 시가총액이 약 45조였습니다. 그때 시가총액으로 기준으로 3위까지 했었어요. 상당히 좋은 케이스였죠.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은 좀 더 쉽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당시에 시가총액이 27조 원이었어요. 그래서 주총 소집 결의할 때가 여기 8월 달에 2017년 8월 달에 주총 소집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임시주총 이때가 약 40%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40% 올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재료가 나오면서 이게 주봉입니다. 봉 하나에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에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또 양봉 나왔다가 또 조정받고, 그 다음에 또 축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예비 적격 통과되고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고 났을 때는 셀온이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셀온이 나온 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셀온으로 나왔다가 주 후반에 반등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코스피 200 편입이 이제 특례 입학 3월 달에 된 겁니다. 3월 달에 특례로 편입이 되면서 여기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부터 셀트리온이 조정을 크게 보였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정도 슈팅이 나왔고 약 4배 정도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때랑 틀리냐면, 이때는 제약 바이오가 완전 주도집니다. 지금 반도체나 옛날에 2차전지 아시죠? 2차전지 그렇게 비슷해요. 2차전지 에코프로 급등한 사례 보셨죠? 이 당시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 바로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이 5,000원에서 9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단숨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완전간에, 뭐든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완전간에, 완치라는 뜻이죠. 요거 한 건 나왔거든요. 요거 때문에 야 이거 대박이다 이러면서 이 주식을 뻥튀기 시켜갖고 10배가 올랐어요. 요런 시기입니다. 요 시기에 제약바이오가 한참 올라갈 때 이렇게 셀트리온이 올라갔던 이런 시기랑 겹쳐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오버슈팅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로 따지면 그냥 제약바이오 섹터가 막 올라가듯이, 그리고 옛날에 우리 2차전지 에코프로 시리즈들 막 엄청나게 올라가듯이 2차전지들 관련해서 올라가듯이 이런 분위기로 좀 몰렸기 때문에 없지 않아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만약에 코스피 이제 200으로 편입이 돼서 외국인 비중을 잠깐 볼게요. 삼바가 약 한 12%, 요 삼바 이제 11월 달에 이제 또 갈라지죠. 삼바 갈라지고, 셀트리온이 외국인 비중이 얼마냐면 21%입니다. 21%. 현대로템이나 이런 게 지금 시가총액이 23조인데 비슷하죠. 여기도 보면은 32%, 외국인 비중이 32%예요.
그다음에 한전이 21%, 은행주니까 요건 좀 빼고 60%, 하나 뭐 SK 스퀘어, 뭐 그다음에 카카오 이런 것들이 약 한 20에서 30%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돼요. 예. 외국인 비중,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렇게 23조에서 25조 원 수준의 외국인 비중을 보면 30%대에서 60% 이거 빼고, 예, 이것도 빼고 그래도 보통 한 20에서 약 30% 정도는 예,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테오젠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지금 현재 13%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의 외국인 비중이 외국인만 치는 겁니다. 기관 패시브 매수 빼고 비중이 약 20%까지 올라간다 라고 하면 환산해 보면 7% 정도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분이.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으로 기준으로 해서 약 1.7조 1조 7천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세력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메릴린치가 막판에 매수했는지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거래소 이전이 된다라는 거는 그 기술 수출하고는 달라요. 예, 요거는 실질적으로 패시브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입장에서는 예, 큰일 나죠. 예. 코스닥 150 정도의 패시브하고 코스피 200 패시브하고는 틀립니다. 규모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갔다고 해서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뭐 추가 기술 수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 봐야 다시 떨어진다. 하지만 거래소 이전으로 나오면 패시브 매수라든가 공매도가 환매수 해주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침 아침부터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제 이런 외국에선 이런 식으로 푹신한 의자에서 체어에서 이렇게 투약을 합니다. 이렇게 링게 꽂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받는 거예요. 보통 IV를 하려면 한 6시간, 4시간에서 6시간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받는데, 이게 뭐 말이 쉽지 중간중간에 마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바늘을 빼가지고 또 꽂고 또 빼가지고 꽂고 요거를 많이 해야 돼요. 암 환자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이런 항암제를 한 번 맞는 게 아니에요. 유방암 같은 경우는 키트루다를 총 17번 맞습니다. 예, 엄청나죠? 17번. 한 달에 17번 맞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뭐 준비하고 맞고 뭐 의사 처방 받고 이런 시간만 해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트루다는 이제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특허 절벽을 방어하는 거, 요거는 기본이고, 환자 삶의 만족도,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환자 삶의 만족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병원 앞에 민박집, 예, 국립암센터 앞에 민박집 많잖아요. 환자들이 투약받는데 오래 걸려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월세를 내면서 원룸까지 잡아가지고 맞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SC로 바뀐다 그러면 이런 수가 없습니다. 예, 집에서 맞아도 되고, 예, 상당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의 삶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고, 여기서 나가서 머크 CEO 로버트는 최근 인터뷰에서 초기 암 같은 경우는 감기같이 여길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되게 간단하게 봤습니다. 초기 암 환자들한테 센터 가가지고 시간 쓰다가 이제 삶이 완전히 흔들리거든요. 다른 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땅덩이가 넓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한 10시간 걸립니다. 10시간. 최소 10시간. 길게는 뭐 19시간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엉덩이에 주사한다, 맞는다, 이런 느낌으로 워크 CEO는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IV와 가격이 똑같으면 누가 IV를 맞을까요? SC로 맞죠. 그죠? 이렇게 오랫동안 만드니 차라리 뭐 한 2분, 3분이면 되는 요거를 맞고 선택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가격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이기 때문에 IV보다는 SC가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30에서 40% 정도 전환될 걸로 언급을 했지만, 만약에 암 환자 입장에서는 예, 진짜 효과가 더 나쁘지 않고, 그리고 예, 시간이 이렇게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긴가민가 해서 못하겠지만, 결국에 IV에서 SC의 점유율이
이 정도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50에서 뭐 길게 빨리 긍정적으로 보면 80%까지 뭐 2년에서 3년 안에 나오지 않을까. 머크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IV는 이제 곧 바이오 시밀러로 나오기 때문에 SC 쪽으로 이전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시밀러 진입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28년 만료되는 것도 이제 지원시키겠다라는 건데 쌓아놓은 특허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뭐 시밀러 업체들이 들어오면 또 뭐 딴지 걸겠죠. 이런 식으로 끌어서 2030년 이상 끌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IV를 SC로 많이 전환을 시키면 또 그거에 일단 경쟁력이 생기는. 왜냐면 그 SC 시밀러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싼 거 받겠지만 그래도 편의성 선택에서 어느 정도 뭐랄까 그 분위기, 그러니까 과거에 뭐 4시간 5시간 정도 6시간 걸리던 거를 1분에서 2분으로 이게 수년간 최소 5년간 5년간 맞기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 이 사람들이 가격이 싼데 IV로 가겠습니까? 하면 이것도 의문이죠. 보통을 알잖아요. 그죠? 지금 한 5년 동안 1, 2분 끝나는 걸 맞고 왔다가 갑자기 시밀러가 나와서 시밀러가 여기에 거의 한 95% 정도 약효가 비슷합니다. 뭐 98% 약효가 비슷한데 가격이 쌉니다. 다시 IV로 맞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통하겠냐 이 말이죠. 환자 입장에서. 물론 가격이 싸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SC 전환이 5년 안에 꽤 많이 됐다라고 하면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선택권에서. 그죠? 이렇게 해서 보면 이런 머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출 부분이나 로열티 부분에서 알테오젠이 지금 여러 좀 부정적인 레포트를 쓰는 증권사의 옛날보다는 현실적으로 환자 입장에서만 보면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4, 5년 동안 SC로 짧게 맞다가 다시 6시간씩 맞으라 그러면 값은 뭐 비싸 한 30%에서 뭐 20-30%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스마트폰 계속 쓰다가 갑자기 2G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카카오톡도 안 되는데. 약간 뭐 비유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죠. 통신료 싸다고 해서 그쪽으로 안 가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머크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SC 전환에 목숨을 걸 겁니다. 알테오젠 하지 말라 그래도 목숨을 걸 거예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예고했던 매출, 로열티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아니더라도 한 이 정도만 나와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한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6개월 안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려면 역시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돼야 돼요. 기관 매수도 좀 들어와야 되고, 기관들은 좀 네이버에 미쳐가지고 네이버만 사고 있습니다. 아무튼 셀트리온의 그 타임라인을 보면 호재는 호재입니다.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요게 이제 곧 알테오젠에 시작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오랜 시간 고생하셨는데 본격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연휴 앞에 한 3거래일 남았나요? 3거래일 남았는데 오늘 양봉이 나와서 또 밀린다고 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위아래 좀 흔들면서. 그래서 변화는 연휴 끝나고 연휴 5일 저희가 5거래일 쉬거든요. 그 이후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정부 셧다운, 트럼프 때 셧다운이 35일이 최장이었어요. 셧다운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주식이 폭락한다? 요거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요게 다시 주식 시장에 일부 영향을 주겠지만, 그렇게 옛날 처음에 셧다운 나올 때는 데미지 크게 맞았거든요. 처음 일어나니까. 그런데 옛날 1기 때도 35일 동안 셧다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그거는 오래 안 갑니다. 셧다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셧다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번에 확실하게 자기 뜻을 관철시켜야 되고 7표를 얻어야 되는데 7표 얻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셧다운은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뭐 미국 증시가 폭락한다. 요거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긴장하실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그 셀트리온의 그 사례를 보면서 제가 오늘 이거 자료를 좀 만들어 봤는데 앞으로 뭐 상당히 좋은 뉴스나 이벤트가 많이 있는 그런 주식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앞으로 있을 알테오젠의 기술력, 미래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하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주필승 투자연구소 계속해서 시황도 말씀드리고 있고 알테오젠 그 밖에 바이오 업종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꾸준히 시청하신다라고 하면 시장을 보시는 눈이 상당히 밝아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